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제가 지난주에 공시법 열공시 OT 강의를 잠깐 한 30분 정도 찍었는데, 그 이후로 놀랍게도 우리 해커스 수강생 여러분들이 제 밴드에 많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첫 진도,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난주에 OT를 찍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잔소리 안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우리 이 수업 내용으로만 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실강이 아니기 때문에 인강으로 만나 뵙기 때문에 직접 원격으로 사실 신강생들이 계시면 이분들 신경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인강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 댁으로 강의를 바로 전달하는 이런 자세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잔소리를 좀 덜 하겠다, 좀 압축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해커스는 11월 달이 4주 강의잖아요. 4주 강의에 한 주당 3강씩인데 보통 실강을 하면 조금 이제 주무시고 계시면 좀 깨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한 50분씩 강의하는 것을 우리 이제 요번 해커스 지금 입문 강좌는 한 40분 30-40분 정도에 이제 한 강씩 끊어가지고 컴팩트하게 입문 과정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해커스 지금 11월 강의와 12월 강의는 기본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서. 제가 이제 급하게 기본서 이제 공수를 해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커스 포맷에 맞춰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기본서, 제 기본서를 준비를 해드릴 건데 아직은 안 됐어요. 제가 금방 왔잖아. 금방 와서 지금 편집팀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교재 막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 기본서를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이제 배송해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제 기본서를 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몇 년간 단연간 압축해 놓은 정말 훌륭한 교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로 꼭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지금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압축해 가지고 올해는 그동안 제가 이거 없었는데 요 입문 과정에 있는 프린트를 모아 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뭐 들어가고 여기다 뭐 쓰고,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암기장이 이제 해커스 공시법 열공시의 핵심 암기장 해가지고 요즘 이제 나눠드린 요 프린트를 가지고 이 책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우리 주교재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해커스 편집팀 난리 났습니다. 이거 작업하느라고. 그래서 촬영팀도 난리나 뭐 편집팀도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죠. 전 첫 강의 항상 이거 보여드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강남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남역이잖아요. 강남에 와가지고 이제 해커스 건물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남에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왔어요. 이렇게 타고 왔고, 요 2호선 녹색 라인이 쭉 있죠. 녹색이네, 녹색. 제가 오늘 녹색 셔츠도 입고 왔습니다. 자, 녹색 라인에 교대역 이쪽에 가면요. 자, 교대역에 약간 뒷골목으로 싹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그죠? 혹시 걱정인데 저는 조금 말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듣게 하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차피 강의 내용을 압축해서 짧게 해드릴 거니까 가능한 한 있는 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1.2배속 이상 하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요거 교대역 그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자,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제일 높은 사람 누구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국장. 등기국장.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국에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국장 이렇게입니다. 등기국장. 그죠? 뭐 어렵지 않죠? 등기국의 제일 높은 사람, 등기국장. 그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아까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싹 넘어가면요. 제가 이 걸어가서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이건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강남구청 이렇게 돼 있죠? 강남구청. 자, 강남구청. 뭐 어렵지 않죠?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자, 강남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요거는 강남구청장 되겠죠? 자, 강남구청장.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등기국장, 자, 강남구청장. 서로 다른 사람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자, 그럼 다시 또 그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쭉 부산으로 내려가면요. 그 중간쯤에 충청북도에 자, 우리 영동역이 있어요. 영동군의 영동역. 이 기찻길이거든요. 기찻길 쭉 해서 영동역이 있고요. 여기서 요 위로 샥 이렇게 기차 여기 굴다리 넘어서 딱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영동군청 이렇게 있어요. 영동역 가까이에 영동군청이 있습니다. 영동군청.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자, 영동군수. 자, 영동군수 이렇게 돼요. 군수. 예. 실강학원 갔는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군청장이래. 군청장은 없어. 군수. 자, 영동군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다시 지도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이 동네 이쪽으로 가면요. 법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법원인데 이 법원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청주지방법원 소속하에 영동군에 지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동네 법원이에요. 이게 판사님 여기서 재판하는 데거든요. 이 법원 건물 여기 1층 요 사무실 있잖아요. 창문 있는데 여기 딱 가면요. 거기 이제 사무실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계. 자, 뭐라고요? 등기계 써 있어요. 자, 등기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계장. 그러겠지. 등기계. 자, 청주지방법원에 가면요. 청주지방법원에 가면 등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등기과. 그럼 거기서 등기과장이 있겠지. 과장. 이런 거요. 네. 자, 여기 군수까지 봤죠? 그러면 제가 요 사진 꼭 보여드리려고 그래. 네. 뭘 보여드리냐?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제가 요즘 한참 밀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제가 김포 살거든요. 결혼하면서 이제 김포시에 처음 집 사서 처음 들어간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포시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포시가 저 처음 들어갈 때는 좀 집값 싼, 좀 시골 동네였는데,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 김포에 운동장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 전철역이 하나 들어왔어요. 서우역이라고. 이게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엄청 유명해. 그러니까 막 미어 터진다고. 전철이 2량짜리예요. 예, 객차 2개가 이제 계속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전철을 타면, 지하철을 타면 김포공항까지 하나, 둘, 세 정거장이면 가요. 정거장 거리가 좀 멀지. 여기 사후역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저 이사 올 땐 이게 없었어. 근데 이게 생겼어요.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뭐 별말 다 있어. 하여튼 됐고. 자, 이쪽으로 쭉 가면요, 우리 이제 올림픽대로 여기 한강이거든요, 한강. 한강으로 이제 올림픽대로 쭉 연결되는 선이 바로 이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쭉 올라가면은 이쪽에 김포시청이 있어. 김포시청을 또 옮기네 마네 막 이랬는데 계속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청 쭉 올라가는 길에서 여기 샥 틀어. 자, 샥 틀면 자, 뭐가 나오냐? 등기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김포 등기소예요. 자, 김포 등기소는 인천지방법원 소속으로 또 돼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랑은 조금 달라요. 김포시는 원래 경기도 김포시거든요. 경기도 김포시. 근데 여기 등기소는 인천지방법원 소속이야. 인천 쪽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이랑 법원의 재판관할구역, 등기관할구역이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 자, 이제 좀 눈치가 나와야 돼요. 자,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 그래야 돼. 자, 등기소장. 자, 일로 오시면 자, 등기소니까 등기소장. 그죠? 그래서 보통 등기국장, 등기계장, 등기과장, 등기소장 그냥 다 퉁쳐서 그냥 등기소장 그럽니다. 등기소장. 자, 등기소장 밑에 자, 일하는 사람들이 등기관들이 있겠죠? 이 등기관들이 이 등기부를 자, 기록을 하고 있다. 등기관들은요, 자,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요 위에는 이제 자, 지방법원이 있고요. 자,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이 있고요. 자,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법원, 사법부 재판하는데, 자, 그쪽 아래쪽에 등기부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다. 규모에 따라서 등기국, 등기계, 등기과, 등기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기관들이 등기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좀만 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 자, 다시 전경 보여드릴게요. 자, 김포시. 이게 등기소인데요. 여기 쫙 올라가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죠? 이거 뭐가 보이세요? 이것도 제가 직접 걸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어떤 분이 만차가 보인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주차 공간이 부족하긴 해요. 자, 어쨌든, 김포시청입니다.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이 있습니다. 뭐 70만이 뭐 이제 산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시장 있어요. 시장. 김포시장. 그래서 이쪽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자, 여기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는지 아세요?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어. 자, 이 외에는 도지사가 있고요. 도지사.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있어.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어. 도지사. 자, 강남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 있어. 강남구청장 위에 서울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 시장 있고 도지사 있다. 얘네들은 한 단계 올라간 거지. 자, 시장, 군수구청장 위에 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있고요. 시도지사 위로 올라가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장관. 그래서 자, 이쪽 계열은 3단계로 되어 있고, 자,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들을 우리는 지적, 관청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적소관청. 자, 김포시장이나 강남구청장은 자기네 동네에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적공부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토지대장, 뭐 임야대장 이런 것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지적공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적공부 종류가 좀 있어. 얘네들 다 묶어서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하냐 그랬더니 지적소관청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등기부는 누가 관리하겠어요? 등기관이 관리하겠죠? 자, 등기관. 얘는 등기소나 등기과, 등기국에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들 있잖아요. 자, 이 양반들이 등기부를 쓰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장황하게 필기를 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시도지사 위에 장관 이쪽 라인하고 자, 이쪽에 대법원에서 쭉 내려오는 법원 계열의 등기소 이쪽 라인하고는 다르다. 요거를 지금 지도 세 가지 지도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강남 사진 하나 보여드렸고 충청북도 사진 하나 보여드렸고 또 김포시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각 사진마다 등기소 따로 소관청 따로 등기소 따로 소관청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로 체계가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볼게. 자, 등기관이 쓰는 게 등기부. 자, 색깔이 좀 잘 안 나오네요. 등기관이 쓰는 게 등기부 그랬죠? 자, 등기관이 쓰는 게 등기부고요. 자, 여기 지적공부, 자, 지적소관청이 쓰는 게 지적공부가 됩니다. 둘 다 공적인 장부란 뜻이에요. 공적 장부. 자, 공적 장부를 두 가지를 지금 빛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뭘 쓰냐? 이런 거 쓰는 거야. 실체관계. 실체관계가 여기 써있다, 등기해놨다, 써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써놨다, 등록해놨다 같은 말이야. 등기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등록해놨다.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뭘 쓰냐? 자, 현황. 자, 부동산 표시라고 얘기하는 게요. 자, 현황 또 사실관계 같은 말로 보셔야 돼. 자, 이 부동산 표시 중에 저는 주로 토지 표시를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 표시도 부동산 표시 맞잖아요. 맞는데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 표시보다는 토지 표시가 주로 시험에 더 잘 나와. 건물 표시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먼저 기준 잡는 게 토지 표시를 먼저 잡을 거예요. 자, 토지 표시는 소재 안 써도 돼. 소재. 무슨 동, 몇 번지, 집원. 그다음에 이 토지는 뭐에 쓰는 용도야? 이게 지목이야, 지목이죠. 지목. 그다음에 면적. 이거 합쳐서 저는 소지지면 이렇게 외워요. 소지지면 이게 토지 표시다라고 외우셔야 돼. 자, 소지지면 낯설죠. 자, 그래서 소지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지지면 토지 표시 이렇게 하셔야 돼. 자, 토지 표시 그러면 소지지면 이렇게 바로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자, 토지 표시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소지지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딱 바꿔 읽어야 돼.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요. 자, 지목이란 말은 그 토지의 종류, 우리나라 토지를 종류를 28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지목이 뭐다? 지목이 공장용지다. 지목이 창고용지다. 뭐 잡종지다. 목장용지다. 이런 용도별로 지목을 28개로 나눠 놨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제가 지적법 수업할 때 지목이 뭐냐? 용도, 자, 종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라고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상 상식적으로 지적법에서 강의하는 건데, 올해 부동산 학개론 1차에 부동산 학개론에 이게 나왔어요. 지목, 용도, 종류 딱 해서 문장이 딱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지목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쉬운 게 낫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1차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딱 끝나고 부동산 학개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 자기는 안 가르친 거거든. 이 개론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르치니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지목이 딱 개념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부동산 학개론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가 다 가르치는지 모르고 자기들은 안 가르쳤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막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개론 선생님들한테. 근데 제가 걱정 마라. 우리 지적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안다. 용도, 응? 종류, 그럼 딱 지목이다. 딱 나오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랬어요. 자, 지목이죠. 그 다음 면적은 몇 제곱미터. 자, 몇 평이라고는 안 씁니다. 지금 우리 제곱미터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를 토지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동네 몇 번지에 무엇에 쓰는 땅이 얼마큼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황이야. 현황. 이거를 우리는 사실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누구 거냐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 거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또 어떤 은행이 돈을 꿔주고 이 땅을 저당을 잡아놨다. 그럼 저당권자는 무슨 은행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자의 성명, 은행의 명칭, 성명 또는 명칭.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유자 어디 살아? 주소. 자, 우리 은행의 사무소 소재지. 예, 주소. 그죠? 그 다음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이런 게 있잖아요. 등록번호. 이걸 합쳐서 저는 명주번, 이렇게 얘기해요. 명주번. 그러면 어느 동네에 땅이 하나 있는데 누가 소유자다. 이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잖아요. 실제. 이 토지, 부동산에 관한 기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이런 정보들을 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써놨단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장부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장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써져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저하고. 그리고 그 장부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 강남에 살고 계신 분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니까 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나 토지대장을 떼어볼 수가 있게 돼 있는 엄청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요. 전 이런 설명 들을 때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국뽕에 차오른다. 대한민국이 참 정비가 잘 된 나라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후진국들도 이런 것들은 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체계가 잡혀서 이게 시스템이 돼 있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죠. 또 굉장히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이거 등기부 등본,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대장, 이거는 심지어 인터넷으로는 등본 뛸 때 무료로도 뛸 수 있어. 이런 정도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나라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나 자, 토지대장 등본을 떼어서 확인해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벅차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실제적인 내용이 등기부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록이 될 것이냐, 등기가 될 것이냐, 또는 여기 지적공부에는 어떤 지적공부에 어떤 내용들이 등록이 될 것이냐, 요 얘기, 그리고 이 장부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돼. 비슷한 내용을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이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 낭비 아니냐. 자, 이쪽에도 월급들 줄 거 아니야. 공무원들 월급, 여기도 공무원들 월급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비슷한 내용을 장부를 2개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우리도 편하고 자기들도 편할 텐데 이 시스템이 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점령해서 이렇게 지배할 때, 그때 근대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해놓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합치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나름 이왕 이렇게 된 거 의미를 찾아보자. 니네는 왜 이 존재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등기부를 쓸 때 자, 우리 권리관계, 자, 소유권은 갑구에 쓰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쓰고, 권리관계를 우리가 세밀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담당하고 있다. 우리 이게 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는 뭔데? 그랬더니 우리는 토지 표시에 관한 문제, 자,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관한 문제, 이런 쪽을 우리는 치중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목이나 면적처럼 토지 표시 부분이 변화가 생기면 우리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등기소에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라는 부분에 써 있는 내용을 고치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게 촉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부의 등기에 소유자를 바꿔 써놓고 등기소에서 책임지고 알려준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바뀐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들이 지금은 제가 2가지만 써놨지만 더 많아요.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면 우리 시험에도 연관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씩만 좀 추려가지고 지금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자, 촉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 우리 토지 표시 변화가 있어요. 우린 정리했으니까 그쪽도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를 기재하고 이쪽으로 통지해 주도록,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양쪽 장부가 항상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런 생각 해봐야 돼. 자, 여러분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실제로 이 토지가 누구 건지, 면적 얼마인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여기 등기부도 한번 등본을 떼어보고 토지대장도 등본을 떼어보고 두 개를 비교하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다르게 써 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정리가 됐는데 저기 면적이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면적 다른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럴 때는 면적은 토지 표시 관련 문제니까 이쪽이 맞고 조만간 저쪽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거꾸로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써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소유자에 써 있는 그 소유자가 진짜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조만간 통지가 와서 이쪽에도 소유자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대략 이해는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시험 보실 때까지 절대 흔들림 없이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핵심을 외워야 되겠죠? 자, 그 핵심이 뭐냐? 자, 등기부는 뭐가 전문이다. 자, 얘네는 권리가 전문이다. 그래서 저는 권리는 그럴 겁니다. 권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건등기 이렇게 하셔야 돼. 권리는 건등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그죠? 예. 실제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좀 말장난도 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 댁에서 따라해 주셔야 돼요. 권리는, 지금 들렸어? 안 들렸어? 건등기 그려야 돼요. 자, 권리는 건등기. 그죠? 권리는 건등기, 그죠? 예.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하네요. 예. 권리는 건등기, 그죠? 권리는 건등기. 제가 올해는 정말 이 열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좀 쇼도 하려고 그래. 열공시 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고 봐주세요. 예.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그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 이쪽은 표시. 자, 그럼 제가 표시는 그럼 표 지적 이렇게 하셔야 돼. 표지는 표 지적, 표지는 표지적, 표시는 표 지적 이렇게. 이건 수업 시간에 아무 때나 갑자기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강 잘 보고 계신 거죠? 집에서. 권리는 건너기, 표시는 표시적. 이게 막 노래 부르듯이 막 나와야 돼. 아무 때나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관련된 것들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권리는 그럴 때가 있어. 권리는 그러면 건등기, 그럼 등기 쪽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표시는 그러면 표지적, 표시는 소지지면이니까 이쪽은 지적 공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사고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제가 이것만 지금 10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외우라고. 뭐 언젠가 외워지겠지. 계속 들으면. 자,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적. 이런 거예요. 사실 수업 듣다 보면 수업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월 달 강의를 들어야 될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월 달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강의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계속 그냥 편하게 들었더니 다 외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3, 4월 강의 한번 딱 들었는데 다 까먹고 나서 별거 없던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저는 1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시죠. 이게 딱 틀이 잡혀야 돼. 자, 지금까지 이거 설명한 게, 자, 우리 등기소, 법원 계열의 등기소와, 자, 우리 행정부, 자, 장관 밑에, 시도지사 밑에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이 이제 김포시장, 강남구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밑에 지적 공무원이 있겠지. 근데 지적 공무원들 얘기까지는 잘 안 해요. 지적소관청이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조금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실 현재로서는 등기부나 지적 공부를 안 보여드렸잖아요. 안 보여드렸으니까 얘네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1강을 마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김포시청이 보이시고요. 요거 확인합시다. 자, 실제 관계를 지적 공부에 쓰는 걸 뭐라 했어? 등록이라고 했어. 이게 이제 이해했다고 시험 보는 게 아닌 게 용어를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문장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용어를 잡아야 돼요. 용어. 뭐라고요? 등록. 그죠? 여기다 써놓는 등록. 여기다 써놓는 거는 등기. 됐어요? 네. 또 가렸네. 자,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는 자, 소관청이라는 공무원들이 등기소에다가 우리 이런 좀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 촉탁이라 그래. 우리 민간인들이 등기소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신청이라 그래. 근데 얘네들은 관공서잖아요. 관공서가 해달라고 하면 촉탁이라 그래. 그래서요. 지금 눈치 빠른 분들 쫙 훑어보고 있어야 돼 지금. 그래서요. 자, 촉탁을 하면 등기부는 어디를 고친다? 방금 여기 뭐 써있어? 표제부. 자, 표제부를 지금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해서 바뀌면 자, 등기부 갑구에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구에 소유자가 딱 바꿔 써지면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지. 자, 여기 소유권자, 저당권자에 대해서 뭘 써야 되겠어요?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이거 외워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할 때 이름만 쓸 게 아니라 자, 주소도 쓰고 등록번호도 쓰고 요즘 또 전화번호도 많이 쓰죠. 근데 정식 절차에서는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그래서 명주번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세트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자, 명주번. 자, 토지 표시는 뭐예요? 토지 표시는 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좌는 경계 좌표라는 뜻인데 이건 지적법 넘어가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시도이사 밑에 지적소관청이 있다. 저 지적공부는 토지 관련 사실관계, 토지 표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 자, 등기는 권리 위주죠. 권리는 권등기, 그죠? 이쪽은 자, 사법부 쪽에 등기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고요. 제가 일부러 자, 색깔을 좀 맞춰봤어요. 권리는 권등기, 녹색이죠. 그 다음에 지적은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는 표지적이요.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자, 소유권에 관련된 이런 등기들을 하고 나면 소관청에 알려준다, 통지해준다. 자, 이번에는 촉탁. 자, 약간 빨간색이죠, 지금.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관할 등기관서에다가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촉탁. 자, 촉탁 기억나세요? 촉탁. 자, 촉탁.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조금만 이제 어려운 얘기 조금 할게. 어려운 얘기 조금만. 그러면 자, 권리는 권등기. 자, 표시는 표시죠. 이렇게 됐잖아요.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시죠. 그래서 퀴즈. 우리나라 토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영토가 는다 그랬더니 전쟁 났냐 그러는데 아니라 서해안에 간척사업 하잖아. 간척사업에서 토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새로 생긴 토지는 토지대장도 현재 없고 등기도 현재 없어. 둘 다 만들어야 돼. 그럼 이때 뭐부터 만드냐 순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생겼으면 토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먼저일까요? 그 토지의 소유권이 먼저일까요? 자, 사실이 먼저야, 사실. 사실관계가 먼저예요. 그러면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걸 신규 등록이라 그래요. 등록은 등록인데 신규 등록 먼저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꼭 신규 등록으로 대장을 꼭 만들어야 되게 돼 있어. 근데 등기는 미등기로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등기부를 안 만들어도 그 사람 소유권은 인정해 준다. 대장은 일단 만들어야 돼. 60일 이내 만들게 돼 있어. 자, 이거 신규 등록하고 나서 미등기니까요. 자, 등기를 처음 만드는 건 이 토지 대장을 등본을 딱 떼어가지고 갖고 가야 등기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이거 먼저 만들어야 돼. 자, 이거 만드는 거 뭐라고요? 신규 등록이요. 자, 용어를 익숙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신규 등록을 했어.
그러면 토지대장이 처음 개설이 됐어. 그러면 그 소유자가 요거 등본을 딱 떼가지고 등기소에 가야 돼. 자, 여기 내가 소유자로 첫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요대로 등기부도 개설해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자유예요. 안 해도 돼. 미등기로 놔둬도 내 소유권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그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첫 등기를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 소관청에서 신규 등록하고 나서 꼭 촉탁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이거는 보통 토지 표시가 변경이 생기면 촉탁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자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 왜? 미등기로 놔둬도 소유자 마음이니까. 이 부분을 왜 조금 복잡하지만 미리 설명을 드렸냐면, 요번 시험의 지적법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다음 중. 그래가지고 5개를 쭉 넣은 다음에 그 중에 3번이 신규 등록이었어. 그럼 정답이 뭐겠어요? 3번 신규 등록. 우리 기출문제 확인해 보세요. 바로 탁 나왔단 말이야. 이건 맨날 뭐 귀 갖다가 깨 집어넣은 거야. 이게 그냥 필수 암기상이죠 진짜. 이거는 뭐 암기도 아니고 수업 듣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자 촉탁은 촉탁인데, 자 소관청이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촉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법 조문을 여러분 혼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깔도 넣어드리면서 같이 읽어드리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면 조문이 많은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 골라가지고 항상 강조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한다. 이게 바로 딱 답이었어요. 우리 기출문제. 한 문제 이제 외우세요 하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늘상 중요하게 강의하던 거였기 때문에 1번부터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건 좀 넘어가고. 자, 이제 이거 등기부 견본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등기부는요,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가 있고, 또 을구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를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건물 등기부라면 건물 표시를 씁니다. 자, 토지 등기니까 토지 표시를 써요. 자, 토지 표시 기억나셔야 돼요. 소지, 지면 이거예요. 소지지면 써있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토지 표시예요. 자, 표제부에는 뭘 쓴다? 자, 토지 표시를 쓰고, 요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그 순서를 표시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자,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 있다 그랬잖아. 경기도 김포시. 자, 그 다음에 북변동.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북변동이요. 지금 이제 사우동으로 이사 왔어요. 김포시에서 계속 이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 소재고요. 자, 600이 지번이야, 지번이고요. 자, 지목은 전으로 돼 있어. 전답, 대, 목장용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장용지. 이 지목이야. 용도가 농사짓는 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면적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누구 거냐를 보려면,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쓴 갑구를 봐야 됩니다.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오재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재미라는 사람이 예전 누구한테서부터 매매를 했겠지. 이게 현재 우리나라 등기부는 100%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등기관들이 종이를 안 써요. 컴퓨터로 전산 입력을 한단 말이죠. 옛날 등기부는 종이였겠지. 옛날 종이 등기부에서 지금 전산 등기부로 옮겨온 상태예요. 옛날 종이 등기부는 영구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옛날 종이 등기부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떼볼 수 있어요. 옛날 종이 등기부에는 우리 오재미 씨가 3번으로 돼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 들어오면서 옛날 걸 다 옮겨올 필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얘가 1번이 날 써준 거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도 신문지로 올라와. 전산이 뭐냐고. 그래서 저 사실 전산을 빼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입문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의 수업 시간에 거의 시험에 나올 거 다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설명 안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할 거거나.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만약에 난 진짜 이게 궁금해. 이거는 이제 신경을 쓰면 쓸수록 손해인 거야. 왜? 공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범위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건데, 저는 정말로 시험에 나올 것만 압축해가지고 정말 분량 조금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 공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신경 끄시라고. 제가 설명하고 이거 외우세요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외우면 점수가 나게 돼 있어. 제 목표는 여러분 공시법 점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세법으로 어떻게 커버하시라, 중개사법으로 커버하시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공시법으로 다른 과목을 좀 커버해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1, 2차 동차하신 분들이 시간도 없는데 공시법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럼 안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공시법을 가지고 효자 과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갑구에 지금 오재미가 소유자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1년 동안 이거 지금 잡아 넣으시면 1년이 편해. 자, 등기 원인이 매매고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야. 이거를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더라고. 매매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사람 앞 사람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요 얘기는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이게 등기부예요. 그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쓰게 됐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이제 몰아서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몰아 쓰는 부분을 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을구는 이제 강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뭐 좀 복잡하죠. 자, 지금은 이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일단 표제부가 있고, 그죠? 갑구가 있고, 자, 그리고 을구가 있다. 이게 한 세트다.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 공부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지적 공부는요, 자, 토지대장만 알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임야대장도 있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참 복잡한데 안타깝지만 외우긴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 정도만 좀 익숙하게 좀 해봅시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 이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지분을 따로 좀 써놓는 이런 장부들을 좀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도면으로 토지 모양을 그려놓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좌표로서 정밀도를 좀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지적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 기억하시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거를 좀 견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토지대장이 보이시죠? 자, 좀 전에 북변동 기억나세요? 북변동의 600번지 기억나시죠? 그 누구 거였어? 아까 오재미 거였지. 그래서 같은 내용이 등기부에도 써 있고, 자, 대장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같은 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장부가 운영되고 있다. 아까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자, 대장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 북변동 600번째, 자,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면적 1960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목이 한번 바뀌었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오재미구나. 이런 것들을 요 대장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처음일 때는 낯설고 부담스럽죠.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냐 이러는데,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 사실은 중개사가 된다는 건 직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직업이 바뀌면 일반인들보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대장에 이런 것들이 써져 있다라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토지대장에 자 뭐뭐뭐 써져 있냐에 대해서, 써져 있냐는 좀 약간 격이 떨어지니까 뭐뭐뭐 등록돼 있냐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 토지대장 등록상 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쉽게 말해서 대장 보면 뭐뭐 써 있냐, 뭐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대장을 떼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암기가 돼 있으면 편하고, 그냥 막판 벼락치기 하려면 딴 것도 외울 거 많은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을 갖고 저랑 그냥 재밌게 계속 봐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면적 강조해 드릴게요. 자, 토지대장에 면적이 써있어. 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 대장 떼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한번 외워봅시다. 자, 이번에는 임야대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야대장에는 숫자에 산이 붙어 있다. 이게 좀 독특한 거고요. 영동군에 있는 땅이죠. 토지대장은 산이 있어 없어? 산이 없지. 이게 차이예요. 임야대장에는 숫자 앞에, 집원 숫자 앞에 산이 붙었고, 토지대장에는 산이 안 붙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둘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어요. 대장이 두 가지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하기 시작한 1910년 으로부터 2년 안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토지조사. 1912년에 토지조사를 시작해서 대장을 만들었는데, 처음 막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토지대장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측량 못하니까, 그죠? 돈이 되는 거 먼저 했겠지. 그죠? 그래서 대장 만들어 놓고, 토지대장. 나머지 측량 안 한 것들 몇 년 있다가, 한 6년, 7년쯤 있다가 또 조사를 나머지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임야대장. 그래서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임야대장 만들 때는 거기다가 숫자 앞에 산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대장을 만든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두 가지 대장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고, 산자 있나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산이 붙었어? 그럼 아직 임야대장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맞춰봅시다. 자, 여기 뭐 있었어요? 그죠? 면적. 자, 여기는 사유 있었고, 자, 여기는 지목 있었고, 그죠? 개별 공시지가, 축척, 지번, 토지 소재, 고유번호, 이런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가려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의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제가 지금 암기장 지금 만들어 드릴 건데, 여기다 이제 빈칸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한쪽 페이지에는 내용이 들어있고, 한쪽 페이지는 빈칸 딱 띄워가지고, 그 빈칸 보면서 여기 뭐 들어가지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암기장을 준비해 드릴 거니까, 안타깝지만 좀 이제 판매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동안은 제가 열공시하면서 이런 자를 안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핵심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은 미리 좀 외워놓자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니까 좀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지금 해커스 이게 편집팀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 편집 이쁘게 하려고. 교재 나오면 이제 또 공지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변동 원인 일자가 있다. 이 소유자에 대해서 성명 또는 명칭, 또 주소, 또 등록번호, 이런 것들도 대장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명 또는 명칭, 또 주소, 등록번호, 요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얘네들 명주번이에요. 명주번. 자, 요거는 변동 원인 일자와 같이 들어옵니다. 자, 요 날짜에 오재미의 주소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 지적도 도면이 있고요. 요건 이제 지적법 넘어가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자, 지적도 중에서도 좌표라고 써 있는 지적도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이제 개발된 좀 비싼 동네 이렇게 돼 있어. 또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말 그대로 좀 비싼 동네는 좌표를 가지고 정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 이런 장부가 또 있습니다. 이거 다 지적 공부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등기로 돌아옵니다. 자,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 거죠. 표제부, 갑구, 을구. 자, 표제부에는 소지, 지면, 토지 표시가 나오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됐죠? 자,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자,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공시법이 뭔지, 등기소에 등기관들이 있고,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공부를 관리를 하고, 그래서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시죠. 이 얘기를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양식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 시간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가능한 한 저는 실제 수업을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테마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강의를 올려봤더니, 사실 짧게 한 10분, 20분씩 강의를 올리면 되게 편리한데 강좌 수가 되게 많아 보여. 그래가지고 얘는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래서 오해를 좀 사가지고 제 강의를 좀 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강의랑 비슷하게 강의 수를 맞추고 한 강당 지금 저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한 40분, 30분 범위씩 한 강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실강처럼. 그죠? 그래서 한 주에 세 타임, 그 4주 분량이니까 12타임에, 12강좌에 입문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강의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시죠. 요거, 그리고 등기부와 지적금의 견본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자, 2강 계속 진행할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